네, 요즘 글로벌 증시가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뚫렸습니다.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당혹해야 하는 움직임 간밤에 포착하게 됐는데요. 최현재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안합니다. 역시 시장 움직임이 많이 좀 들락날락했어요. 네. 간밤에도. 예.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1%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뭐 초반, 다우는 한 1% 초반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은 1% 후반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서부터 좀 급락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는 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어제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포드가 이제 2% 상승했고, 그다음에 화이자는 1.8% 상승. 대신 이제 모더나는 확진자가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2차까지 맞았고 이제 부스터샷은 안 맞았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소식에 의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은 좀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상승, 그다음에 램 리서치가 2%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상승, ASML이 1.6% 상승, TSMC가 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버티컬 파마스틱스라는 생명공학 주식이 있는데 어제 9.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장애 치료제인 VX147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중간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요. 어제 항공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7%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았는데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7%, 그다음에 8.8%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이 지금 어제 미주어 증권에서 지금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당분간 이제 주가 상승 어렵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360달러에서 3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 측에서는 현재 주가 하락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UBS에서 지금 현재 공급망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월 생산량은 11월 생산량보다 더 많고 좋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7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반도체 종목인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지금 발표했으나 현재 주가는 너무 높다. 목표 주가를 6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파월이 어제 하원 측에서 나와서 또다시 연설을 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현재 임금 인상이 되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촉발할 속도로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민간 부분 고용이 발표됐는데요. 전월보다 이제 5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50만 6천 명이었습니다. 11월 제조 PMI도 발표됐는데 61.1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60.8보다 높아졌고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지금 경제활동 정상화 시에 이제 원유 수요가 막대해가지고 유가 급등의 우려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에너지 산업의 80% 이상은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이제 유가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에 의한 현재 유가 낙폭은 과도하다. 현재 유가 하락을 이제 정당화하려면은 원유 수요가 하루 이제 700만 배럴이나 감소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오미크론발 낙폭을 감안한다면은 한 5달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쯔비시 UFG 은행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가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연결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좀 뒤숭숭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미국도 감염자가 우려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 확진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증상이 가볍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파우치 지금 소장의 발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일 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뭐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확진자가 이제 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해하겠죠. 워낙에 전파력이 높은 네, 편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저는 뭐 내일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오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돌려놓지 않을까. 그런데 대신 플러스로는 못 돌려놓고 그냥 네.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장중에 낙폭을 좀 축소하고 그 다음 날 오늘 목요일이죠. 예.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정도에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나스닥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하방은 조금 지지해주는 맞습니다. 수준에서의 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실체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2주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조금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네, 그런 거는 조금 안심을 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또 5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대목일 것 같아요. 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네. 제조업, 고용 다 괜찮았어요. 네, 어제 뭐 예. 괜찮은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전장에는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도 그걸 반영해서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고 이제 오후장에 그걸 이제 유지하는 애였는데 이제 그걸 유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되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출렁였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좀 들락날락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OECD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그리고 뭐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나왔는데 오미크론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OECD 쪽에서 그래서 사실상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가지고 OECD 쪽에서 혹시 이 뉴스 보셨는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문가님이 여전히 가능성 조금 일축하세요? 많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오미크론 지금 등장하더라고요.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시기지. 네. 뭐 오미크론 발이 뭐 경제 활동에 얼마만큼 이제 GDP를 깎아먹느냐 이제 그건데 네. 저는 뭐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여직 인플레를 더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같은 생각이시군요. 네.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강력 멘트가 또 나왔어요. 간밤에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똑같은 그러니까 연속 네. 선상에 있는 멘트인데 일관성 있게. 그냥 이제 네. 하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뭐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입장 그냥 얘기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사그라들지 모르겠다. 인플레가 언제까지 갈지 막연한 상황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간밤의 멘트가 조금 더 코멘트가 덧붙여졌습니다. 제프리스의 의견은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펙 플러스 뭐 회의 앞두고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런 걸 외신에서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원유 수요가 막대할 것 같다? 제프리스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네. 뭐 이제 그게 이제 각자의 의견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제프리스 측에서는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전에 최고점이 150달러인데 거기까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화력 발전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네. 저는 그 좀 힘들다고 보고요. 뭐 저는 100달러도 힘들다고 보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뭐 어느 게 맞을지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봐야 80달러 선 후반대 보신 거 맞으시죠? 여전히? 그 정도 수준? 올해 같은 올해, 경우에는 네. 뭐 WTI 기준으로 제가 85달러 고점이고 많이 가면 87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딱 그 수준에서 85달러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지 알겠는데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 발 변이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80달러, 85달러를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조금 WTI 기준으로 한 90달러 근처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요즘에 거의 뭐 테마주처럼 움직여가지고 단기간에 20%나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거죠. 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어떻게 좀 방향성이 잡히게 될지 조금 더 질서 잡히게 될지는 점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공 여행주에 대해서 조정이 여기서 더 깊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그냥 충격으로 그칠 것인가 워낙에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항공 여행주 이런 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심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항공 여행주가 좀 돌아서려고 하면은 네. 일단 다우 지수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네. 나왔는데 저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이제 하루 정도 좀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다우는 오히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뭐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항공 여행주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네, 그거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이고요. 지금 여기서 뭐 V자 반등을 논하는 거는 뭐 맞지 않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예전에 뭐 저희 델타 변이 나오고 코로나 확진 나왔을 때 뭐 추락하던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닐 거라고 보시는군요. 하방 지금- 지지되면서 반등도 있을 지금 뭐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네. 델타나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LCC 항공사들은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가고 이제 그런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하락했습니다. 뭐 저는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돌아서려면 역시 코스피 지수의 안정이 먼저 바닥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를 먼저 보고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애플은 뭐 분위기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뭐 자체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중국 대륙을 어떻게 보면 점령을 했죠. 네, 6년 만에 아이폰 판매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움직임, 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리기도 했었고 보니까 아이패드도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어제 삼성전기 주가도 좋고 이랬습니다. 애플은 시장 영향 좀 안 받는 종목으로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제 뭐 증권사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IB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뭐 좀 더 안전한 게 애플이다 해서 애플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몰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애플 이제 매도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오늘 오전에는 한 3% 이상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결국에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글로벌 IB들의 의견입니다. 그건 걔네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저는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걔네들이야 그냥 뭐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것이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네. 보면은 다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매도를 어제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동돼서 LG 이노텍도 여쭤봤는데 좀 비슷하게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약간의 고점 사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주식이기 때문에 또 인포켓이 필요한 관점이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고 어렵사리 어제 우리 증시가 엿새 만에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낙폭과대 대형주가 움직여가지고 나왔던 반등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때로는 그냥 잠깐의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요거는 다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의 분석이었고 저녁에 나왔죠. 5명이 또 나이지리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 확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발이 뭐 확진이 나와봤자 저는 뭐 크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어제 뭐 정부에서는 일단 철저하게 입국자 관리를 하겠다 네네.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감염이 조금 빠를 위험성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기존의 코로나보다는 훨씬 감염자 수는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그다음에 낙폭과대 화학주들이 아주 강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뭐 거의 뭐 그런 주식들로 인해서 뭐 시장이 상당히 강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지수의 되돌림 회복 과정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고 변동성은 지금 당분간 확대될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결국에는 이번에 바닥 확인 과정은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바닥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그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의 연속선상으로 보여야 되고 어제는 쇼커버링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 쪽에서 어제 한 비차익 쪽에서 7천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뭐 차익 쪽에서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어제 강하게 반등해서 그러면은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빠졌을 때 사라. 변동성을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네.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한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다행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를 거의 안 해가지고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은 금융투자 애들은 하루 이틀 가지고 그냥 팔고 그런 애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그러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급하게 매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2천억, 많으면 3천억 정도로 조금씩 만약에 지수를 눌러놓으면서 계속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차익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면서 지수를 눌러놓으면서 조금씩 사면서 조금씩 올리고서 해놓지, 이렇게 급하게 해놓는 거는 뭐 나 이렇게 살 테니까 따라와라는 식의 이런게는 안 하거든요. 조금 자기네들은 계속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믿을 만한 반등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거고 네. 낙폭과대주도 마음 놓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 낙폭과대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같은 뭐 어제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게 큰 폭의 반등,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도 맞아요. 많이 예. 반등, 예. 효성화학도 어제 한 19% 반등. 네. 화학주들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각을 한번 이제 뭐 쫓아서 살 필요는 없지만은 빠져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오면은 네. 이제 한번 이제 사자,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고 박스권과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낙폭과대주 안에서도 화학 그렇게 봐주시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이 발견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거기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경을 닫고 백신을 의무화하면서 다시 위로 코로나의 흔적을 좀 지우고 있는 각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뭐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계속된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 시각에 에서 어제의 흐름을 좀 정리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시면서 오늘 전략도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